내가 100주를 신청했다. 그럼 나한테 0.1주 떨어지거든. 기분만 낸 거네요. 기분만 상한 거지. 여러분 안녕, 반가. 자, 오늘 말이죠, 공무주 얘기를 할 건데 저번에 했잖아요. 유튜브에서 본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때는 기초적인 얘기를 했었고 네. 지금 중요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중요한 변화. 사실 저는 IPO 하면 영끌까지 해서 그 대란에 참여를 했다가 단 한 주도 못 받고 3일치의 이자를 또 갚았던 기억 나거든요. 제 친구는 증권사마다 계좌를 터가지고 와, 저도 그렇게 했어요. 다 떨어졌어. 그런 문제점이 있잖아요. 경쟁률이 만약에 1000대 1이나 1500대 1 그렇게 인기 많은 것들은 한 주를 못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올해부터 공모주 청약 제도가 변경이 됐습니다. 저희 같은 사람에게 좀 유리하게? 그거는 말이죠, 좀 이따가 요즘 밀당이.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좀 공무주라고 하는 거 관심이 많은데 전반적인 얘기를 한번 하고 이렇게 해서 뭐가 바뀌었는지 얘기해야 여러분들이 이해가 빠를 것 같아서 공무주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우리는 개인 투자자, 일반 투자자잖아요. 근데 그 공무주 시장에는 기관 투자자도 들어온단 말이죠. 전체 공모할 주식 수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일단 나눕니다. 크게 나눈다. 일단 코스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일반 청약자들한테는 한 20% 정도, 기관 투자자는 한 50% 정도 오, 비중이 좀 크네요. 큽니다. 그 다음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사주 조합이라고 우리 사주 조합? 그 회사의 직원들이 청약할 수 있는 한도 분량을 또 잘라놔요. 오. 그게 20%입니다. 20%. 그러니까 개인 20, 우리 사주조합 20, 그 다음에 기관 투자자 50, 나머지 10%는 법적으로 정해놓은 기타 펀드들이 있어요. 아, 우리가 1000대 1, 1500대 1 얘기를 하잖아. 네. 그럼 우리 20% 안에서 싸우는 거야. 20%도 사실 적다는 말이 많았거든요. 왜냐하면 일반 투자자들이 그렇게 청약하고 싶어서 청약을 했더니 뭐 1000대 1, 1500대 1, 그리고 아까 몇 천만 원 넣었는데 한 주도 못 받고. 그래서 청약 경쟁률이 만약 1000대 1이다. 만약에 그게 1만 원이라고 쳐. 한 네. 주당 1만 원이고 나는 네. 만주 청약한다고 그래서 1억을 딱 넣었어. 와우. 근데 경쟁률이 1000대 1이면 나한테 떨어지는 건 얼마 떨어지냐면 그 만주의 1000분의 1, 10주 떨어집니다. 10주? 10주. 그러니 만약에 내가 100주를 신청했다. 그럼 나한테 0.1주 떨어지거든. 안 주는 거지. 아무것도 한 주가 안 되니까. 기분만 낸 거네요. 기분만 상한 거지. 기분 상해. 기분 상한 거야. 그래서 청약을 많이 받기 위해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청약을 하는 회사를 주관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주관에서 IPO를 진행했다라고 해서 주관사들이 있는데 공동 주관으로 해서 한 군데가 아니라 두 군데 또는 세 군데에서 청약을 다 모집을 해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마다 청약 경쟁률이 다를 수가 있잖아. 예를 들면 A 회사 얼마, B 회사 얼마, C 회사 얼마 잘랐단 말이야. 그럼 우리 예전에 학력고사 시절에 이제 어디가 경쟁률이 낮고 경쟁률이 낮은 걸 를 보는 보고 거지. 어디지? 아예 안 그러면 세 군데 다 넣는 거야. A, B, C 회사에다가 계좌를 다 만들고 최대한 청약할 수 있는 돈을 다 넣는 거야. 얼마나 피곤해요. 특히나 공모주 청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제도를 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제도 변경. 제도가 변경됐습니다. 이번에 바뀐 제도의 특징이 뭐냐면 균등 배분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균등 배분. 균등 배분. 균등하게. 뭔 기준으로 나누느냐? 사람 머릿수. 우리가 아까 20% 얘기했는데 일단 그 중에 50% 이상은 균등 배분으로 해주게 바뀌었습니다. 최소 증거금만 내면 청약한 사람의 수에 따라서 10,000명이면 만으로 나누고 2만 명이면 2만으로 나누고 이렇게 되는 거죠. 나머지 부분은 기존대로 비례 배분으로. 그러니까 청약 많이 한 사람은 아까 청약 경쟁률에 따라서 많이 주고 못 받아도 나는 균등해서 받는 게 있잖아. 실제로 어떻게 나오느냐? 짠!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금액은 그냥 100주 할게. 그러니까 일반 청약분이 100주인 아까 20% 얘기했지 내가. 그렇죠. 네. 20%에 대한 그 주식수가 100주야. 근데 청약했던 사람 5명이 청약을 했네. 네. A라는 사람은 난 10주 살게요. 그다음에 얘가 쭉쭉 해서 난 100주 살게요. 100주 살게요. 그랬더니 250주를 산다고 얘기를 했네. 네. 100주를 팔려고 그랬는데 250주 산다 그러면 경쟁률은 2.5대 1입니다. 그렇죠? 자, 그랬을 때 기존대로라면 A 있는 사람은 10주에 2.5대 1이니까 2.5로 나누면 4주가 나오고요. 네 개. 그 다음에 쭉쭉쭉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근데 만약에 이게 2.5대 1이 아니라 네. 뭐 100대 1이나 뭐 이렇게 되게 되면 있는 사람들은 못 받겠지. 0. 몇 주 나오면. 그쵸. 그렇죠. 이게 제도가 바뀌었다고 이렇게 얘기했죠. 네. 바뀌어서 어떻게 바뀌냐면 균등 배분은 그러니까 전체 아. 배분 중에 반 나누는 거야. 50주. 50주를 나누는데 50주를 5명으로 나누면 인당 12주씩 받는 거야.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에서 비율대로 비례로. 받는 거예요. 우리가 몇 주 신청이 들어왔죠? 250. 250주 들어왔잖아요.
5대 1입니다. 5대 1. 아. 5분의 1만큼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10주 2주 받게 되겠죠. 그 다음에 20주 신청한 사람은 5분의 1이니까 4주를 주. 받고 그렇게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야. 아. 그러면 최종적으로 어떻게 받는지를 한번 봐봅시다. 자, A라는 사람은 기존대로 했으면 4주를 받았을 거예요. 네. 하지만 바뀐 제도로 의하면 10주를 받게 돼. 어. 자, 여기에 숨어있는 함정이 있어. 왜 뭐지? 두 주가 어디 간 거죠? 어? 두 주가 어디로 간 거죠? 존재인데? 두 주가 없어졌죠. 비례배정 두 주가 없죠. 12시인데 10주가 된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은 처음에 얼마 한다고 신청을 했지? 10주. 10주. 그렇지. 아, 10주 지가 한다고 했으니까. 신청했으니까. 그렇지. 아.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럼에도 놓칠 불구하고 뻔했네. 기존보다는 이렇게 하게 되면 더 받죠. 그렇죠. 그쵸. 6주나 네, 더 여섯 더 받잖아요. 이렇게 제도가 바뀌게 되면 이제 예전에 우리가 뭐 1,000만 원 한 주도 못 받았다고 하는 확률이 낮아지겠죠. 그래서 공모주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하반기에 준비 중인 공모주에 청약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오, 하반기에 정말 대단한 녀석들이 기다리고 있던데. 배우들이 기다리고 있다던데요. 대여들 한국이가 있습니다. 뭐 제가 아는 것만 해도 카카오 뱅크도 있고 어. 이야. 카카오 페이도 있고 헤이. LG 에너지 솔루션, 솔루션 오 마이 갓. 컴온. LG 화학에서 배터리 부분 분사한 거 오케이. 알짜 알짜배기가. 그런 것도 나온다는 거야. 이제 앞으로 주관사 입장에서는 균등 분배 대신에 추첨을 할 수도 있고 어? 추천? 방식이 다양해지는 거야. 추천이 핵심은 좀 좋겠다. 핵심은 뭐냐면 예전에는 모든 게 다 자금에 따라서 맞아요. 했지만 이제는 네. 그러지 말고 머릿수로 나누거나 뭐 아니면 사실 뽑기도 균등하잖아. 앞으로는 어떤 방식으로 주관사에서 이 청약을 할지는 우리가 증권신고서나 공시를 잘 보다 보면 나오는 겁니다.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사항이 생겼습니다. 주의? 주의. 아까 공동주관사가 있을 때 청약 많이 받으려고 어떻게 했죠? 이 증권사에서도 계좌를 만들고 여기도 계좌를 만들어서 아, 이제 다 있잖아. 장 보고 있었죠. 네. 앞으로는 중복 청약이 안 됩니다. 한 군데에서만 청약이 가능해요. 와, 끝까지 눈치 싸움이네요, 그러면. 예전 같은 경우는 업무 창구가 마비가 됐습니다. 가족 계좌 다 난리가 만들고 났구나. 여기서 만들고 난 다음 저쪽 회사 가서 만들고 이러다 보니까 너무 정신이 없는 거야. 그래서 지금은 균등으로 나눠주는 대신에 중복 청약은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또 한 가지 좋은 소식이 있어요. 뭐죠? 일반 청약자분 20%. 좀 아쉽지 않아? 아쉬워요. 너무 아쉽잖아. 조금이에요. 그래서 좀 바뀐 게 있어. 자, 이거 한번 봐봅시다. 제가 처음에 얘기를 했었죠. 우리 사주조합한테 20%를 배분하고 일반 청약자한테 20 배분하고 네. 기간 50, 그다음에 기타 펀드 등이 10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어떻게 바뀌었냐면 기타 펀드 쪽에서 5%를 개인한테 줍니다. 떼왔네. 떼왔습니다. 떼오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우리 사주조합 있죠. 네. 이게 20%를 배정했잖아. 근데 그게 100% 다 청약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 3년 정도의 평균 값이 나왔는데요. 네. 보통 코스피 종목 같은 경우는 9%가 넘는 거야. 물량이 주식수가 남아 있는 거야. 어머, 그것도 버릴 수 없지. 이거를 예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이 사람한테 갔어. 네. 아유, 안 기관님들. 그래도 많은데. 기관님들한테. 근데 이번에 바뀐 제도에서는 여기가 남지. 네. 남으면 최대 5%까지는 개인한테 주기로 됐어. 그래서 최대 30%까지. 까지 가능. 아, 그 주관사가 어떻게 배분하느냐에 따라서 또 바뀌게 되지만 그러면 기회가 개인 더 투자자, 많아졌어. 기회가 많아지고 물량이 많아졌다. 요게 핵심인 거야. 알짜배기네요. 잘 바꿨네요. 누구야? 어떤 똑띠야? 이제 하반기 쪽에 막 이렇게 종목들이 많은데 여러분들이 그냥 아이, 나는 관계 없어라고 그냥 아예 모르고 있으냐 맞아요. 손놔버리고 그럴 수 있어서 이렇게 따로 시간을 많이 했습니다. 놓치지 않을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은 그 바뀐 공모주 청약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반기 때 큰 종목들에 대한 청약이 몰려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관심 있으시다면 이 제도 충분히 잘 활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그럼 여러분 안녕.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쌍따봉. 계속 쌍따봉, 눌러줘. 쌍따봉이요. 눌러줘.